근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눅이 들어버리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힘들 수 있어요, 멘탈적으로. 그 이제 앞에서 언급하셨던 코스모폴리탄하고 보그코리아, 이게 굉장히 큰 패션 잡지와도 이제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진행 과정이 주로 어때요? 왜냐면 일반 분들은 그렇게 잡지와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사진을 찍게서 미팅부터 시작해서 이 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뭐 인터뷰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면접 같은 걸 보셨을지 전혀 모르시니까 그럴 때 그런 큰 잡지와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곳은 제가 에이전시 통해서 일이 들어온 거라서 에이전시. 따로 미팅을 하거나 했던 건 없고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컴카드를 보시고 더카브 코리아 들어가서 제 컴카드 보시고 저랑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얘기를 듣고 일을 하게 된 케이스고, 확실히 굉장히 체계적인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현장 갔을 때 일단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아티스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 헤어 해주시는 분, 뭐 포토그래퍼님, 기자님 다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정말 매끄럽다, 모든 게. 이런 일처리가. 느낌이 네, 들었죠. 내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나를 완벽하게 찍어주는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조금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DM에서 연락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작업하기가 수월하셨겠어요. 네, 조금 더 퀄리티도 높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그 소위 말해 출연료라고 해야 되나요? 모델료 이런 것도 직접 섭외를 하실 때 얘기가 오가나요? 아니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전달을 받고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에이전시 통해 전달 받아요. 그럼 에이전시 통해 들어오는 거는 에이전시에서 알아서 페이 조절도 다 해주는 부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하는 거는 내가 가서 모델이 되어주는 거. 그거. 딱 그거까지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 조절이 가능한데, 거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죠. 기본 단가, 제 몸값에 대한 거.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난 이 정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어디는 조금 낮게 가고 어디는 내가 높게 부르고 이런 거를 저는 선호하지는 않는 이유가, 굳이 내 자신을 하향 평준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무 낮춰버리면 결국에 모든 모델들이 다 또 경쟁을 하겠죠. 내가 그렇겠죠. 더 낮게, 내가 더 낮게. 근데 저는 제 가치가 그렇게 낮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예민할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얘기를 언급을 해주셔서 하시지만 이제 이 몸값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게 뭐 연차에 따라 조금 측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생각했을 때 몸값을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본적으로 업계 시장에서 매겨져 있는 평균값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요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케바케라고 있잖아요. 정말 모델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경력이 많아서라고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예인을 예로 들면 벼락스타가 있잖아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한 작품으로 떠서 몸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쵸. 10년 경력을 했는데 무명이셔서 그쵸. 그럴 수 있죠. 몸값이 낮은 것처럼 모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별반 차이 없는. 네, 그냥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연차가 오래돼서 작업을 많이 했다고 꼭 반드시 높고 작업량이 뭐 적다고 해서 꼭 반드시 낮아라 라는 법은 아닌 거네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곳은 저분이 경력이 많으니 저분을 조금 더 측정을 그럴 수도 해드려야겠다라는 있겠네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인터뷰 오기 전에 인스타를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으셨죠. 맥심. 그쵸. 입상을 하셨어요. 맥심에서 아마 처음으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내추럴 사이즈 플러스 사이즈 컨테스트는 이번에 처음 1회차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맥심이라고 하면 딱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조금 하얗고 뭔가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매 자체는 약간 굉장히 글래머스한 느낌의 분들이 주로 많이 나가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회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담당 PD님한테 캐스팅 제안을 받았었고, 저 원래 맥심은 커피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주변에 남자 친구들한테 아니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거 좀
야동 느낌 아니냐, 약간 내가 하면은 안 될 것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우 절대 아니래요. 군인분들의 영원한 단짝 친구고 정말 야동 1도 아니고 너무 좋은 잡지라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력한 응원이 네. 있었네요. 아, 할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됐죠. 그러면 하시면 약간 신경 쓰였던 부분은 없으세요? 왜냐면 워낙 이슈화가 되는 건데 일반 예를 들어 기존에 쭉 하셨던 분들, 모델분들이 해도 굉장히 이슈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플러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런 몸매가 훨씬 더 부각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좀 걱정되셨던 부분은 없으셨어요?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일단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이었는데 그 맥심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저랑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죠. 괜히 가서 나는 머릿수만 채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아무래도 태닝도 했고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맥심걸들과는 이미지가 너무 달라버리니까 게다가 맥심은 조금 노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남성 잡지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너무 살이 많이 쪘었던 적이 있어서 온몸에 튼살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찍혔을 때 분명히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작가님이 만약 그걸 다 없애주신다고 하면 그 작업 또한 너무 일이니까 네, 되게 걱정이었죠. 이게 과연 맞나? 나랑? 근데 해보니까 저는 일단 되게 보수적인 옷을 그래도 입었고 그나마 튼살이 막 부각되지 않는 뭐 배가 보인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 망사 스타킹에 수영복을 입었으니까 괜찮았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맥심 사이트에 가서 승현님이 그 홍보 영상과 자기소개까지 다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저라면 제가 승현님이라면 가장 매력적인 부분에 솔직히 바스트, 힙이라고 쓰셨을 것 같았는데 눈이라고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내가 매력 있다고 느끼는 건 눈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왜 몸매가 아니라 눈을 쓰셨는지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눈은 뭐라 해야 될까,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바스트나 뭐 힙이나 몸도 제가 자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아예 제가 타고난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빛낼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더 봐줬으면 좋겠는 거. 오히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까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보긴 했잖아요. 저는 이 메이크업이 너무 특이하시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사용하시는 주로 이 컬러감의 이 계절에 쓰는 톤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오히려 외국 분들, 흑인 분들 혹은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톤? 약간 브라운 톤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거는 혹시 어디 가서 컬러 테스트 뭐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신 거세요? 이 메이크업은? 아니요. 절대 그렇진 않고 제가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왔는데 호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35호를 쓰고 있거든요. 파운데이션을. 태닝을 시작하면서 사실 그건 바뀌었어요. 처음에 태닝을 하면서도 21호를 고집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얼굴만 달걀 귀신처럼 약간 둥둥 떠 있죠. 네, 이렇게 조화롭지 않아서 좀 바꿔보자 해서 뭐 25호, 30호 쓰다 보니 태닝이 더 강해지고 거기에 맞게 35호까지 오게 됐고, 다른 메이크업들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이 됐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내추럴 혹은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이제 뭔가 이 길을 들어오게 되면 위에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이제 좀 걸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야 된다는 조금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 플러스 모델 분들도 조금씩 영역이 넓어지고 많은 쇼핑몰 혹은 잡지 이런 데서도 플러스 모델 분들을 굉장히 희소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점점 많은 분들을 찾아주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준비하는 친구들이 볼 때는 그냥 마냥 모델, 뭔가 화려한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후배분들에게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경력이 많지가 않아서 후배분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해드리고 싶은 얘기나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본 베이스로 본인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손가락질도 없지 않아요. 없지 않고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스스로 사랑을 하고 스스로 가꾸다 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눅이 들어버리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힘들 수 있어요, 멘탈적으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더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고 거기서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난 나를 너무 사랑해 이걸로는 사실 안 돼요. 그 사랑한다는 단어 안에는 많은 게 있어요. 스스로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고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내 롤모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롤모델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나를 꾸미고 뭐 관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페미니스트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 더 자유로운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 근데 이건 모델이잖아요. 직업이에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모습도 당연히 좋지만 저도 물론 노브라를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대중 앞에 서는 거고 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건데 조금은 내가 갖춰진 모습으로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제 약간 하나의 팬덤으로서 승현님의 팬으로서 승현님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신지는 사실 인스타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 행보를 통해서 좀 느끼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모델, 플러스 모델이라는 이 명칭으로서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하게 된 계기 자체도 저를 많이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자존감이 되게 낮은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또는 저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좋아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물론 105kg라는 그 되게 거구인 시절부터 수많은 손가락질과 수많은 구려 그런 걸 많이 당했었어요. 너 같은 사람이 넌 그냥 돼지야. 근데 그 소리를 중요한 건 지금도 들어요. 가끔씩. 너처럼 뚱뚱하고 야 네가 지금 피부가 그렇게 안 좋은데 튼살이 뭐 그렇게 많은데 체격이 그렇게 큰데 네가 무슨 모델이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들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지는 제 멘탈밖에는 없어요.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제 인스타를 보시면 조금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극복을 해 가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모델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알려주고 좀 좋은 길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플러스 모델이라고 해서 워낙 저 역시도 제 주변에 플러스 모델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델? 뭐 이런 식의 편견 혹은 그분들은 그닥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승현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받아서 앞으로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플러스 모델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고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모델, 한 사람의 모델이라는 직업으로서 굉장히 멋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자기를 꾸준히 관리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좀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